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리던 밤이었다. 서은주는 소방서 대기실 낡은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 출동이 없는 밤은 드물었지만 오늘만큼은 조용했다. 창밖으로 빗줄기가 가로등 불빛에 반짝이며 쏟아졌다.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은주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은주야, 나야. 윤서연. 순간 은주의 손이 굳었다. 대학 졸업 이후 7년간 연락이 끊긴 친구였다.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울음을 참는 듯한 숨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나 아기를 낳았어. 은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서연은 이어 말했다. 지금 병원에 있어. 은주야, 미안한데 나 이 아이를 키울 수 없어. 제발 한 번만 와줄래? 전화가 끊긴 뒤에도 은주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동료가 물었지만 은주는 괜찮다고만 했다. 그날 밤 은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은주는 병원으로 향했다. 산부인과 신생아실 앞에서 간호사가 은주를 안내했다. 인큐베이터 안에는 태어난 지 하루도 안 된 작은 아이가 있었다. 분홍빛 피부, 작게 움직이는 손가락. 아이는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다. 산모는요? 은주가 물었다. 어젯밤 퇴원하셨어요. 연락처도 남기지 않으셨고. 간호사가 건넨 봉투 안에는 출생증명서와 짧은 메모만 있었다. 은주야, 미안해. 이 아이의 아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어. 부탁이야. 서연의 글씨였다. 은주는 인큐베이터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결혼 12년 차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진단을 받은 지 3년이 지났다. 남편 김태호와 입양을 고려한 적도 있었지만 경제적 여유가 없어 포기했었다. 제가 이 아이를 데려갈 수 있을까요? 간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은주를 보았다. 보호자이신가요? 친구의 아이예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태호와 마주 앉았다. 태호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말했다. 당신이 원한다면 우리 해봅시다. 은주는 아이에게 할인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하늘의 은혜를 받은 아이. 비 오는 밤 혼자 두지 않겠다는 약속이었다. 할인을 데려온 첫날 밤 은주는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2시간마다 울어대는 아이, 분유 타는 온도, 기저귀 가는 법까지 모든 게 낯설었다. 태호는 인터넷을 뒤지며 육아 정보를 프린트해왔고 둘은 밤새 매뉴얼을 읽으며 아이를 돌봤다. 태호는 프리랜서 음향 기사였다. 방송국과 공연장을 오가며 수입은 들쑥날쑥했지만 성실했다. 은주는 지역 도서관 계약직 사서로 월급은 적었지만 안정적이었다. 둘의 월세 아파트는 좁았고 저축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포기는 없었다. 이 아이 병원비는 내가 야간 근무 늘려서 해결할게. 은주는 도서관 야간 정리 업무를 자청했다. 태호는 주간 일정을 조정해 낮에는 할인을 돌봤다. 새벽 수유는 둘이 번갈아 맡았다. 빠듯했지만 할인의 웃음소리가 집을 채우기 시작했다. 할인은 생후 6개월이 되자 웃기 시작했다. 태호가 기타를 치면 손뼉을 쳤고 은주가 책을 읽어주면 눈을 반짝였다. 돌잔치는 동네 작은 식당에서 가까운 이웃 몇 명만 초대해 조촐하게 치렀다. 돌잡이에서 할인은 책을 잡았다. 우리 딸 엄마 닮았네. 태호가 웃으며 말했다. 어린이집 입학은 또 다른 난관이었다. 국공립은 대기가 길었고 사립은 비용이 부담스러웠다. 은주는 발품을 팔아 가까운 가정 어린이집을 찾았다. 원장 선생님은 사정을 듣고 할인을 해주었다. 할인은 밝은 아이로 자랐다. 4살 때부터 그림책을 스스로 넘겼고 5살에는 한글을 깨쳤다. 친구들과 싸우는 일 없이 늘 먼저 사과했고 선생님의 말을 잘 따랐다.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아이였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은주는 며칠 전 중고장터에서 산 교복을 정성껏 다렸다. 새 옷을 사줄 여유가 없었다. 할인은 거울을 보며 빙그레 웃었다. 엄마, 난 이게 좋아. 엄마가 다려준 거잖아. 그 말 한마디에 은주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날 밤 은주는 도서관 야간 근무를 주 3회에서 5회로 늘렸다. 중학생이 된 할인은 어느 날 저녁 말했다.
나 법의학자가 되고 싶어. 법의학자? 응. 사람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 대신 진실을 찾아주는 거. 은주는 아이의 눈을 보았다. 진지했다. 그래, 엄마가 응원할게.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아이의 선택을 믿는 일이었다. 은주는 그렇게 생각했다. 할인이 대학원 진학을 앞두던 해봄, 태호에게 사고가 일어났다. 콘서트 현장에서 음향 장비가 쓰러지며 귀를 직접 타격했다. 병원 진단 결과는 고막 파열과 청신경 손상이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완전 회복은 어렵습니다. 보청기 착용이 필요할 겁니다. 태호는 병실 침대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음향 기사에게 청력은 생명과 같았다. 20년간 쌓아온 커리어가 한순간에 무너졌다. 현장 일은 그만둬야 했다. 재활 치료가 시작되었고 보청기 적응 훈련이 이어졌다. 집안의 생계는 온전히 은주의 몫이 되었다. 도서관 사서 월급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은주는 퇴근 후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아침 7시에 출근해 오후 6시 도서관 일을 마치고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편의점 카운터에 섰다. 집에 돌아오면 새벽 3시였다. 엄마 이러다 쓰러지겠어요. 하리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대학교 4학년이던 하리는 학업과 함께 과외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주 3회 중학생 영어와 수학을 가르치며 월 60만 원을 벌었다. 그 돈은 고스란히 집에 보탰다. 괜찮아. 내가 대학원 갈 돈은 엄마가 마련할게. 은주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은주는 빈혈로 2번이나 쓰러졌고 태우는 자책으로 밤잠을 설쳤다. 그해 가을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다. 윤서연이었다. 19년 만이었다. 은주야, 나 서연이야. 오랜만이지? 목소리는 밝았다. 예전의 떨림은 없었다. 서연은 자신이 유명 강연가가 되었다고 했다.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방송인이라고 소개했다. 그리고 자서전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과거를 정리하고 싶어서. 은주야, 할인이는 잘 크고 있지? 은주의 손이 떨렸다. 잘 크고 있어. 대학원 준비 중이야. 그렇구나. 은주야, 내가 솔직히 말할게. 나 할인이를 다시 만나고 싶어. 공개적으로. 뭐? 서연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내 자서전에 과거 이야기를 담으려고 해.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고 포기했던 것, 그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다고. 하지만 이제는 바로잡고 싶어. 할인이를 되찾고 싶어. 되찾는다고? 응. 내가 침몰하는 걸 밝히고 할인이와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 그게 내 치유가 될 것 같아. 은주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서연아, 할인이는 사람이야. 내 이야기의 소재가 아니라고. 오해하지 마. 나도 진심이야. 돈도 보낼게. 할인이 학비 내가 책임질게. 전화가 끊긴 뒤 은주는 처음으로 분노했다. 사과도 후회도 아닌 명예회복. 그것이 서연이 원하는 것이었다. 할인의 법의학 석사 학위 수여식은 봄날 오후에 열렸다. 대학 강당은 졸업생과 가족들로 가득했다. 은주는 태호와 함께 3층 객석에 앉아 있었다. 태호의 보청기에서 미세한 잡음이 들렸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단상 위 할인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학장의 축사가 끝나고 우수 논문상 시상이 시작되었다. 할인의 이름이 호명되었다. 은주는 손수건을 꺼냈다. 할인이 단상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아직도 인큐베이터 안에 있던 작은 아기 같았다. 그때였다. 강당 뒤쪽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섰다. 윤서연이었다. 세련된 정장의 하이힐, 뒤따라오는 카메라 2대. 은주의 얼굴이 굳었다. 서연은 주저없이 단상으로 걸어갔다. 사회자가 당황해하는 사이 서연은 마이크를 잡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이자 강연가 윤서연입니다. 갑작스러운 등장에 놀라셨을 텐데요.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려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내가 술렁였다. 은주는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태우가 은주의 손을 잡았다. 저기 단상에 서 있는 김아린 씨. 제 딸입니다.
19년 전 저는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없어서 친구에게 맡겼습니다. 그 선택은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고 평생의 후회였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연기인지 진심인지 알 수 없었다. 카메라가 할인을 향했다. 할인아, 엄마가 늦었어. 하지만 이제는 당당히 너를 내 딸이라고 말하고 싶어. 다시 시작하자. 할인은 표정 없이 서연을 바라보았다. 장내는 숨죽인 듯 조용해졌다. 잠시의 침묵 후 할인이 단상 앞으로 걸어 나왔다. 차분하지만 분명한 목소리였다. 윤서연 씨, 저를 낳은 사람과 저를 키운 사람은 다릅니다. 할인은 객석의 은주를 바라보았다. 은주는 눈물을 닦지 못한 채 딸을 바라보았다. 제 인생의 증인은 저분입니다. 밤을 새우며 제 이야기를 들어준 사람, 제가 실패해도 돌아갈 집을 만들어준 사람. 중고 교복을 다려 입혀주시고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시면서도 제 꿈을 응원해주신 분입니다. 할인은 서연을 똑바로 보았다. 당신은 19년 동안 단 한 번도 제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프던 날도, 입학식 날도, 제 논문이 상을 받던 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카메라 앞에서 엄마라고 부르시는 건 저를 위한 게 아니라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장내가 다시 술렁였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당신의 과거를 지우는 도구로 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 엄마는 저기 계십니다. 할인이 은주를 가리켰다. 객석 곳곳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단상을 내려왔다. 카메라맨들이 뒤따랐지만 그녀는 손을 저었다. 강당을 빠져나가는 서연의 뒷모습은 작아 보였다. 은주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연민도 분노도 아닌 담담함만 남았다. 행사가 끝난 뒤 몇몇 기자들이 할인에게 다가왔다. 인터뷰 가능할까요? 할인은 정중히 거절했다. 오늘은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기자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객석에서 내려온 은주와 태우가 할인에게 다가갔다. 세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껴안았다. 태우의 보청기에서 피드백 소음이 났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은주는 할인의 등을 토닥였다. 고생했어, 우리 딸.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더 고생하셨잖아요. 할인의 눈가가 붉어졌다. 태우는 두 사람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집에 가자. 배고프다. 세 사람은 강당을 나와 익숙한 골목길을 걸었다. 대학 근처 작은 식당, 지난 4년간 할인이 시험 때마다 들렀던 곳이었다. 낡은 간판, 삐걱거리는 의자 하지만 국물은 항상 뜨겁고 진했다. 사장님 여기요. 된장찌개 3개요. 할인이 익숙하게 주문했다. 사장 할머니가 반갑게 웃으며 물을 갖다 주었다. 오늘 졸업식이었지? 축하한다, 우리 손녀. 감사해요, 할머니. 식탁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찌개가 놓였다. 세 사람은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은주는 밥을 한 숟가락 뜨다가 문득 생각했다. 그날 밤, 비 오는 밤, 병원 인큐베이터 앞에 섰던 순간 두려웠다. 이 작은 생명을 제대로 키울 수 있을지, 아이가 불행하지 않을지, 후회하지 않을지 수없이 망설였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딸의 얼굴을 보니 확신이 들었다. 가족은 혈연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었다. 이름이나 서류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었다. 시간을 함께 견딘 사람들, 서로의 아픔을 나눈 사람들, 그렇게 완성되는 것이었다. 엄마 왜 그래요? 밥 안 드세요? 할인이 물었다. 은주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아니야, 먹는다. 태우가 보청기를 만지며 말했다. 요즘 이 기계 덕분에 세상 소리가 새롭게 들려. 특히 너희 둘 목소리. 할인이 웃었다. 아빠 그거 오늘따라 더 잘 들리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 세 사람은 함께 웃었다. 식당 안은 따뜻했다. 그날 밤 뉴스와 SNS에 학위 수여식 영상이 퍼졌다. 댓글은 대부분 할인의 편이었다. 진짜 가족이 뭔지 보여준 장면, 눈물 났다. 엄마의 사랑은 이런 것. 은주는 휴대폰을 끄고 할인의 방문을 열었다. 할인은 책상에 앉아 논문을 정리하고 있었다. 할인아, 응, 엄마? 사랑해. 할인이 돌아보며 환하게 웃었다.
나도 사랑해요, 엄마. 은주는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다. 19년 전 그날처럼 비 오는 밤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했다. 그리고 은주는 알았다.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세 사람이 함께 써내려갈 다음 장의 시작이라는 것을. 여기까지 비 오는 밤의 약속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은주와 김태호 그리고 할인의 19년 여정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짜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혈연이라는 증명서가 아니라 함께 견딘 시간과 나눈 사랑이 가족을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새벽 수유, 중고 교복, 편의점 야간 알바, 보청기의 잡음. 평범하고 때로는 힘겨운 순간들이 쌓여 단단한 유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 알림을 켜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다음 이야기의 영감이 됩니다.